개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적 인천 시점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 앞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또 지방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인천시 의원으로서 지금 뭐 대선 후보들 지금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만은 인천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이제 정치 전망,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정도 듣고 다음 주제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 네네. 먼저 이번에 무죄 선고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준비하는데 재정비할 수 있는 또 이제 시간이 좀 생긴 것 같고,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2심 법원의 판결이 원심을 뒤집으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었으니, 저는 이재명 대표와 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거침없이 또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의 기각과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나왔으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헌법재판관의 평의가 지금 역대 최장 기간 동안 그렇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를 떠나서 이제 빠른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이제 헌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또 정리될 건 빨리 정리가 되고, 새로 나아갈 건 빨리 새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를 떠나서 빠르게 헌재에서 결정을 할 때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조속하게 이제 심판을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셨고요. 조성환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말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났고, 이재명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이제 결집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비명계도 이제는 우리 중앙에서도 할 일이지만은 비명계도 서로 안고 대승을 위해서 이제 대업을 위해서 이제 한 길을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 의원으로서도 저도 이제 지역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같은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한 번에 멀리 간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목표를 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윤님.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약 17년간 지연됐던 송도 6809 개발 사업이죠. 송도 랜드마크 시티를 본격 추진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송도 6809 송도 랜드마크 시티 사업 어떤 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요약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연수구 주민뿐만 아니라 송도 주민뿐만 아니라 연수구 주민들, 그리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드디어 3월 20일 날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개발 계획안이 변경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송도 랜드마크 시티 사업은 개발 면적이 무려 128만 1000제곱미터에 이르는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크기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 계획이나 관광 인프라나 교통 체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이고, 각종 초고층 빌딩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랜드마크 타워, 그리고 해양 테마파크 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주구장창 외쳤던 아쿠아리움이 드디어 이제 용도 변경이 되면서 유원지 자리에 인천 최초의 아쿠아리움과 음악 분수가 이제 자리 잡게 되고, 또 이제 18홀 골프장이 이제 건립이 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핵심 기관도 유치가 되는데, 이제 한인 세계 무역단지라든지 스타트업 파크 2, 그리고 인천 상공회의소 등 핵심적인 어떤 기관도 굉장히 유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인천의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없는 게 없네요. 아쿠아리움부터 시작해가지고 골프장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이 송도 6809 진짜 랜드마크 시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천의 관광 지도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정말로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런저런 얘기 랜드마크 타워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랜드마크 타워 뭐 높이 문제 때문에 좀 말도 네. 많고요. 뭐 잘 된다 안 된다 다시 국토부에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면서 네네네. 이거 뭐 원점 재검토 아니야? 다시 낮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짚어봐야 할 점, 뭐 이 청사진은 좋습니다. 좋은데 네. 이렇게 네. 되면 진짜 송도 6809 상정 벽해를 이루게 되는 랜드마크로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네. 문제점, 뭐 앞으로의 뭐 어려운 점 이런 거 없습니까? 일단은 뭐 문제점이라고 하면 예. 일단은 좀 원초적인 걸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을 때 음. 또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예. 예,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교통량이 급증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에 상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 유동인구가 밀집돼 있을 때 어떤 더 큰 교통 혼잡이나 뭐 사건 사고 범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 같은 게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송도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진입로가 출퇴근 시간대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뭐 대중교통만 이용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교통 체증이 예. 초래가 될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같이 따라와야 될 게 뭐냐 GTX-B 빨리 착공이 빨리 예. 이루어져야지만 그래도 그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12월 달에 제주항공 그 예. 사고 이후로 이제 항공 안전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초고층 건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공 심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기 예.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용역을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인천 경제청에서 예.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슬기롭게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제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교통량 네. 체증 분산 문제 그걸 위해서는 GTX B 노선인데 하루빨리 착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네네. 가장 큰 해결해야 될 과제점이라고 보신 거고요. 네네. 또 이제 아까 랜드마크 타워는 뭐 잘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그거는 워낙 수건 사업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지금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다 예상했던 부분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예. 근데 이게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게 바로 옆 동네 송도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의원님도 지역구 연수구잖아요. 네. 원도심 아닙니까? 네. 원도심 뭐 말 나온 김에 네. 뭐 지역구 현안 원도심에서 이건 정도는 빨리 해결해야 될 지역 현안 하나 짚고 간단히 넘어가 볼까요? 네, 원도심의 지금 정말로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선악 어반 포레스트 예. 선악 어반 포레스트 가칭이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은 이제 한마음공원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한마음 네. 공원 사업 바뀐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시의회에서 일단은 어떤 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 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산 자체가. 예. 예. 그래서 작년에 원래 이제 시작이 됐어야 되면 작년에 이제 예.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뭐 시연과 이재호 청장의 갈등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뭐 그거는 뭐 얘기 하나씩 예, 그러니까 예, 넘어갈게요. 그거는, 예. 네. 다음 계속 네. 하세요. 그럼. 그거는 뭐 잘 예. 모르겠고요. 예. 하여튼 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이라고 제가 잘못 말할 뻔했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실행이 못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25년도 이제 에서는 정말로 지금 그 선악 어반 포레스트 한마음공원 예. 이 사업은 진행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기천 재정비 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또 자전거 도로 송도 워터프론트와의 자전거 도로와 또 연계된 사업입니다. 예. 예, 정말로 그런 부분이 다 하나 일맥상통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사업들이 이제 하나가 안 됐을 때 좀 예. 여러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원도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지금은 한마음공원 사업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잘 돼야지만 예. 송도 주민들 그리고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한 생활권에서 또 모든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꼭 통과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이 한마음 공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왜 네. 갑자기 공원 얘기를 하나 했더니 이게 선악 어반 포레스트 사업이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드시 편성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그- 무조건 기필코. 그 의원님 지역구 바로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제 지역구긴 하지만 정말로 저 지역구라고 제가 그러면 송도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제 지역구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지역구인지 아닌지 네.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제 지역구긴 합니다. 많은 네. 꼭 필요한 사업이다. 네, 이거는 무조건 예. 연수구에서도 추진
가장 중점으로 다루는 사업이고, 예. 저 또한 중점으로 다루는 사업입니다. 의원님 이번에 반드시 의회에서 네. 예산을 이번에는 확보하는데 네, 최일선에 서야 되겠어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7일이었죠. 윤한 계양구청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 이건 수도권 역차별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야지 계양구 얼마나 많은데 계양구는 안 풀어주고 왜 지방만 풀어주느냐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박 성명을 냈잖아요. 네네. 조성환 의원님, 이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정부에서 예. 지방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15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예. 저 해제 사유를 봤더니 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함이고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예. 우리 계양구청이 계양구에서 보면은 그 지역의 48% 절반 수준이 예.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발전이 좀 더 됐다. 상당히 많네요. 계양구의 그린벨트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네. 수도권도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역차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보면은 뭐 요 해제권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돼 있지 않지만은 우리 계양구도 그린벨트 해제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예. 지금 보면 계양 테크노밸리 이제 도시 첨단 산단 이제 지역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101만 평인데 예. 그쪽도 지금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남동 이런 쪽에 이제 대체지로 이제 지정하면서 이제 도심 주요 지역에 이제 조성이 가능하게 됐는데 어쨌든 15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권과 이제 그린벨트 해제권이 나왔으니까 예. 또 우리 계양구 구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좀 예. 우리도 풀어달라. 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좀 예. 프로테이지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또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는 또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막 추진하고 그랬는데 또 반대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주민도 반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 해제만은 아니고 적절하게 예. 발전과 또 그린벨트 해제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예.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니 뭐 윤한 계양구청장 입장에서는요. 계양구에 아까 48%라고 했나요? 뭐 46%, 48%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풀어서 계양구 개발하겠다. 뭐 좋은 뭐 본인 구청장님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그런데 아니 정부에서 지금 지방 다 풀고 있는데 수도권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에 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계양구만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상 좀 가능성 쪽에서는 좀 네. 뭐 수도권 쪽하고 비수도권은 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함이 있고 예. 우리 수도권 쪽에서는 지금 계양구가 배드타운이라는 이런 예. 뭐 오명을 안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예. 관광 도시로 육성해서 배드타운 이미지를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사실상 보면은 일자리 창출 쪽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지 예. 되어야만이 배드타운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지금 재정 자립도가 계속 지금 떨어져서 지금 계양구가 이제 14.58%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한테는 계양 TV가 있잖아요. 예. 계양 TV가 있으니까 계양 TV에 그 도시 첨단 산단을 조성을 해서 더 발전적인 상황을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예. 것이고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오늘 지금 제가 조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 디지털 제품 조례를 이제 제정하기 위해서 오늘 산업위에 가서 이제 예.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안 설명하십니까? 예. 그러면 디지털 관련 제품에 대해서 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정이 되면은 그 제정을 기반으로 해서 예.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가 예. 그런 사업들이 이제 더 늘어남으로써 예.
베드타운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대도 않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죠? 좀 가능성이 되지 않는다고는 또 저는 또 미워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아니고 그러니까는 더 이제 좋은 방법이 산업 활성화 같은 통한 방법들이 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김용현님, 네. 아니 윤한구청장 지금 이 윤한구청장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 역차별은 그런 건 다 인천 시민들이라면 공감을 하죠. 하기는 인천 역차별이 많이 네네. 오죽 많습니까? 네네. 하지만 다 지금 비수도권만 풀어주고 수도권 안 풀어주는데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왜 이런 얘기 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재선을 위해서 하시는 게 재선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눈에 띄기 위한 네. 전략적인 네. 행보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게 또 공교롭게 보니까 이게 아까 김영희 의원님 지역구 옆에 얘기했는데 조성환님도 바로 이게 또 효성동인데 지금 이게 저쪽 이제 박천동 얘기였고 계양동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로 그죠? 네네. 의원님도 뭐 또 효성동 그 지역 현안 이것도 하나 이것만큼도 중요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하면은 뭐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 볼까요? 예, 우리 지역에 보면은 금성연립 이제 재건축 조합이 있는데요. 예. 2002년에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이제 장기 이제 미건축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예. 지금 어느 정도 업체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숙제들은 이제 많이 풀어 나갔어요. 그래요? 풀어 나간 상황인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관계자 이제 명의를 이제 변경하는 그런 사항만 예. 남아 있는데 전국적으로 뭐 판결이나 이런 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예. 관계자 명의 변경은 계양구청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예. 숙고하고 서로 논의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잘 풀릴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풀린다 보면은 23년 동안 예. 묵혀왔던 그런 사업이 이제 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큼은 꼭 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합니다. 이 금성연립 재건축 조합 사업 이른바 다소미 아파트라고 하겠는데 사실 의원님이 이게 건교 있을 때부터 되게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러나 지금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는 반가운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뭐 각 한 1분 정도씩 시간 남았는데요. 끝으로 오늘 정리하고 싶은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씀 이만큼 꼭 하고 가야 되겠다 한 말씀 간단히 1분씩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지역구 얘기 좀만 하겠습니다. 예. 한마음공원 예. 정말로 이번에는 좀 진행이 돼서 우리 그 지금 원수구 원도심이 예. 송도에 비해서 좀 소외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차별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마음공원이 좀 바르게 착공이 돼서 정말로 우리 원도심 주민들 뿐만 아니라 송도 주민들도 오셔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연수구에 좀 편안한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그 랜드마크 시티 관련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춰지면 어떻게 보면 인천 전체가 굉장히 손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청이나 인천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성환 의원님. 네, 저도 보면은 우리 지역구에 문화부지가 있습니다. 흥진 제2월드가 이제 장기 방치 건축물로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선도 사업에 지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실마리가 좀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또 5분 발언이나 이런 발언을 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될 거로 생각되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겠고요. 또 마지막 한 말씀 드린다면 그 한마음공원 사업도 보면은 김영희 의원님께서 이번에 예결위 때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노력하셨는데
어떤 뭐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결과적으로는 삭감이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추경 때는 김영희 의원님을 잘 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될 수 있게 예. 저도 작은 힘을 보태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이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주 마지막에 환한 미소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오늘 취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적 인천 시점 인천시의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